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TV를 보고 가볍게 샤워를 하고 익숙하게 약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이 멎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으니까요. 식사도 했고 통화도 했고 잘 자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잠들기 전에 한 행동 하나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요. 하루 중 수면 전 시간대가 심장과 뇌 건강에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습관들. 그게 바로 위험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잠들기 전에 이 행동하면 새벽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도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들기 직전 약을 먹는다는 습관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당신은 약을 언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려고 누우면서 먹어요. 잊어버릴까봐 침대 옆에 약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새벽 심정지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혈압 강화제, 수면제, 이뇨제, 신경안정제를 잠들기 직전에 복용하는 경우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잠이 들면 체온과 맥박,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약까지 겹치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약이 과하게 밀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체내 순환 반응이 느리고 대사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몸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건 대부분 약물로 인한 혈압 저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구도 그걸 밤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미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은 반드시 약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 시간대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전 1시간 전 혹은 저녁 식사 직후 등 잠들기 전 직전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그 약 한 알이 새벽을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 뜨거운 물로 목욕은 심장을 급격히 압박합니다. 하루 마무리를 뜨끈한 물에 몸 담그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몸이 풀려서 잠도 잘 오더라. 찜질 효과도 있고 시원하니까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 특히 70대 이상에게는 심장과 뇌혈관에 치명적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은 체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혈압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강제로 체온을 올리게 되죠. 그럼 몸은 당황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내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심장 박동과 체온 조절 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채 밤사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목욕 후 사망하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목욕 직후 바로 잠드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경험자에게는 이 습관이 예고 없는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뜨거운 목욕은 취침 2에서 3시간 전에 미리 끝내고 물 온도는 40도 이하, 목욕 후 충분히 식히고 수분 섭취를 꼭 하셔야 합니다. 편안해 보이는 그 목욕이 잠든 사이 심장을 무너뜨리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뇌를 과열시키고 심장을 뒤흔듭니다. 딱 10분만 보고 잘게요. 영상 하나만 보고 눈 감을게요. 혹시 이런 말 매일 하고 계신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게 습관처럼 굳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뇌와 심장에 이중 타격을 주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뇌가 지금은 밤이 아니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잠이 오지 않고 얕은 수면 상태가 계속되며 새벽 중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감정 자극입니다. 뉴스, 댓글, 영상 속 자극적인 내용들은 흥분을 유도하고 뇌파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바로 수면 중 심박수 불안정, 혈압 변동성 증가, 그리고 새벽 돌연사 위험 증가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은 잠을 깨우는 기계입니다. 그걸 머리맡에 두고 눈에 강한 빛을 쏘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 과연 우리 몸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멀리하세요. 알람도 무음으로 바꾸고 가급적 거실에 두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몇 분이 아쉬워 켜는 스마트폰 한 번이 당신의 심장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자기 전 스마트폰은 진짜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 과식은 심장을 압박하고 위장을 마비시킵니다. 자기 전에 뭐 좀 먹어야 잠이 오지. 이 나이에 한 끼라도 굶으면 기운이 없어요.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식사는 소화기관뿐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에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혹은 밥 한 공기라도 늦은 시간에 먹는다면 위장은 밤새도록 일을 하게 되고 심장은 그 위장을 도우려 혈액을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위가 움직이면 깊은 수면이 어렵고 뇌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둘째, 혈압의 불균형입니다. 소화기관으로 집중된 혈류 때문에 심장과 뇌 쪽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새벽에 갑작스러운 저혈압, 어지럼증,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 위장마비 같은 만성 질환의 악화입니다. 특히 누운 상태에서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기침, 가슴 통증, 심지어 야간 심장 발작처럼 오인될 정도의 고통이 유발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야식은 피하되 너무 허기지면 미음, 바나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자는 시간에도
당신 대신 소화하느라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심장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잠들기 전 찬물 세수는 뇌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세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더운 날, 시원하게 찬물로 얼굴을 헹구는 분들도 계시죠. 눈이 번쩍 뜨이더라.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물 한 번이 당신의 뇌혈관에 위험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자에게는 찬물로 얼굴을 급격히 자극하는 것이 뇌졸중, 뇌출혈,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찬물은 피부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심장 박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뇌혈관은 수축하게 됩니다. 낮 시간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 특히 잠들기 직전은 다릅니다. 이 시간대에는 이미 체온이 내려가고 몸 전체가 안정 상태로 접어드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이 닿으면 몸은 놀라고 심장은 뛰고 뇌는 갑작스럽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찬물 세수 직후 어지러움, 두통,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세수는 반드시 적당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정도에서 멈춰야지 자극을 주려는 의도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이 아닌 안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시원하다고 느낀 그 물 한 번이 뇌 혈관을 조이듯 조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세수의 온도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깊은 한숨과 부정적인 말은 자율신경을 무너뜨립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휴, 또 하루가 그냥 갔네. 이 나이에 뭘 또 하겠어. 내일도 별 수 없겠지 뭐. 이런 말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몸과 마음에 남는 영향은 깊고 오래 갑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사고하게 되고 그 사고는 감정과 신체 반응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말은 하루 중 가장 민감하게 뇌와 자율신경계에 전달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 맥박, 체온, 소화 같은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몸은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새벽 시간대에 돌연사나 심장 발작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 리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진짜 건강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조금 더 괜찮겠지. 이불 속에 들어온 이 시간이 참 고맙다. 말은 무겁지 않지만 그 말이 당신의 뇌파를 바꾸고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하루의 끝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그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당신의 심장도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의 불안한 생각들은 새벽 돌연사의 그림자를 키웁니다. 모두가 잠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돈으로 다음 달은 괜찮을까? 몸이 자꾸 안 좋은데 괜찮은 걸까?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걱정을 넘어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불을 끄고 아무 자극 없는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뇌는 낮보다 더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자극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내면 자극, 즉 생각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심박수는 올라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며 몸은 잠들지 못한 채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새벽 시간대 심혈관 사고의 위험이 두세 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조용히 위험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뇌를 덜 자극하는 환경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TV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느린 호흡, 가벼운 독서 등 뇌파를 낮춰주는 활동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은 생각의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무조건 이불 속에 파묻히는 습관은 체온 조절을 망가뜨립니다. 추운 밤이면 누구나 따뜻한 이불 속이 제일 좋습니다. 몸을 이불로 꽁꽁 감싸고 머리까지 덮고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서늘해도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 의외로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몸은 잠들기 직전 체온을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체온 저하가 제대로 일어나야 깊은 잠이 들고 멜라토닌도 잘 분비되며 몸의 회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온이 높게 유지되면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지금은 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신호를 받지 못해 잠은 얕아지고 심장은 계속 평소보다 빠르게 뛰게 됩니다. 특히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잘 경우 호흡이 얕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서 심혈관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이불 덮기와 체온 과열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적당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몸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는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방 온도는 20도 내외로 유지하고 머리는 이불 밖으로, 몸은 지나치게 꽉 싸매지 않도록 느슨하고 편안하게 덮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함이 곧 안전함은 아닙니다. 잠든 사이 당신의 몸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이불과의 거리도 조금은 조절해 주세요. 수면제를 매일같이 복용하는 습관은 뇌를 무너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요즘은 약 없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한 알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부터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수면 유도제나 안정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분들도 흔하죠. 하지만 매일같이 약에 의존해 잠을 자는 습관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생명 위협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의 작용은 뇌의 특정 부위를 억제해 수면 상태로 진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뇌 억제 작용이 심장 박동, 호흡, 혈압 조절 신경까지 함께 누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신경계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의 영향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 결과 수면 중 갑작스럽게 호흡이 멎거나 심장이 느려지면서 새벽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약물 내성이 생기면 점점 더 많은 용량을 찾게 되고 결국 복용 시점도 늦어져 잠들기 직전에 먹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마치 자기 전에 심장을 억제하는 버튼을 누르고 그 상태로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절대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복용해야 할 경우에도 간헐적 사용, 최소 용량, 잠자기 최소 한두 시간 전 복용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은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매일 먹는 그 약 한 알을 자기 몸에 묻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혈압 재는 습관은 오히려 혈압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자기 전에 혈압 재놓고 자야 안심이 되죠. 아침엔 바쁘니까 그냥 밤에 확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꽤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일수록 잠들기 전에 혈압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습관이 뜻밖에도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특히 밤에는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혈압계를 팔에 감고 측정 버튼을 누르면 몸은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측정 중 팔을 압박하는 그 과정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그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높지? 혹시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잠들면 위험한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뇌를 각성시키고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만들며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불안 상태에서 잠들게 되면 깊은 수면이 방해되고 새벽 시간대 돌연사나 심혈관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혈압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편안한 상태에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시간대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식사 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의 측정입니다. 잠들기 직전, 불 끄기 전에 혈압 재는 습관은 당신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측정보다 중요한 건 평온하게 잠드는 습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은 무엇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의 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잠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일 아침도 평소처럼 깨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쩌면 잠들기 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작은 행동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직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고 몸에게는 마지막 신호를 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신호가 따뜻하고 안정적이면 몸은 편안하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긴장과 혼란, 불안과 자극이라면 몸은 쉴 틈 없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특히 고령자에게는 심장을 멎게 만들고 숨을 멈추게 하며 새벽을 넘기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큰 돈이 드는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잠들기 전 단 10분, 그 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불을 조금 더 조용히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고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평범한 한 끼, 한 행동, 한 문장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당신의 내일 아침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시나요? 당신이 지금부터 바꾸는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